자, 이어서 소방활동구역에 관한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제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어적인 측면에서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이외에는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도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도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누구냐면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 하는데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 배우셨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묶어서 저희가 이제 관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그 소방활동 그러니까 또는 소방대상물하고 그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가지고 최대한 소방활동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당연히 소유자는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방활동에 관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 여러분들이 소관점 이거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소관점에 해당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이거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외워지기는 해요. 전기, 가스 뭐 우리 그 집을 딱 짓는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수도도 있잖아요. 그죠? 통신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통 만약에 이제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중에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다. 저 같으면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 이렇게 끝나면은 뭐 다 해당되면은 막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분들 바글바글하면 현장에 있는 현장 지휘관인 소방대장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 빼고 다 나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 붙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수 이렇게 외우시면 좋거든요. 구조 업무에 종사,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의사 간호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냥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의사 간호사가 아니어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응급구조사가 돼도 뭐 괜찮겠죠.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뭐 이제 이렇게 우연하게 본 무슨 이렇게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말, 보는 이제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당연히 뭐 기자겠죠. 그래서 취재 인력이라고 하지만 뭐 보도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사 업무는 뭐 당연히 우리가 경찰관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분이 누구죠? 소방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경찰이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은 그렇죠.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는 경찰이 통제를 하다가 소방대가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방대장님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지정하였다. 그러네요. 이거 우리가 알려주네요. 다음 중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반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러니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저는 건물주의 변호사입니다. 자, 건물주가 저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선임한 것도 아니죠. 뭐 선임을 했으면 관계인이라고 우겨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다? 아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없잖아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뭐 관계인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됐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고요. 자,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돌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뭐죠? 구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니까 가능하고요. 저는 기자입니다. 보도하려고 합니다. 보가 나와 있네요. 그죠?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겠죠? 관리인에 들어가니까 이분은 관계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답은 1번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요게 바로 뭐에 관한 거죠? 소방활동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이니까 제가 강조를 해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처분에 관한 건데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어를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서대라는 말 하는데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1번하고 2번을 제가 묶어서 포인트만 딱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 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는 지금 눈으로 딱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화재가 발생했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죠. 앞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소방관인 우리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 소방관들이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내 멋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건물인데 소방관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집 문을 부시고 함부로 들어가? 그거에 대한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강제처분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요. 거의 비슷해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뭐 일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 소방대상물 토지에 대해 일에 대한 이거 약간 말이 좀 이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요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뉘앙스의 차이는요. 얘는 불이 난 거고 그냥 얘는 막연하게 긴급한데 라고 하는 얘기 정도니까 조금 요거보다는 상황이 좀 덜 위험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뭐냐면 소방활동 현장에서 불이 났던, 불이 나지 않았던 소방관들은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제처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주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1,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3항은 오히려 제가 3, 4, 5항을 설명드리면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걸 좀 상황을 뭐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건데요. 자, 이것도 주어는 똑같습니다. 요 마지막 거는 좀 다르지만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대장은 자,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했는데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아, 이게 문제예요, 요즘에. 불법 주차도 있고 뭐 내 집 앞 주차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주차 또는 정차, 뭐 정차도 나오겠죠. 차량 및 물건 등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차량들이 막 불법 주차가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운전자분들이 직접 차를 빼게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늦어져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소방관들분들 착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못 빼고 있는데 그래서 생긴 게 4항입니다. 야, 뭘 기다리고 있니? 정차된 차량 또는 제거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이거죠.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의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견인차를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들을 이 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뺄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견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협조를 받은 기관장,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견인 차량을 출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 시도지사 왜 나왔느냐? 견인하고 나면 돈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방은 돈이 잘 없죠. 그래서 누가 내줍니까?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님이 이거죠. 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어가 시도지사인 거고요. 그 위에 4번부터 1번까지 쫙 나오는 거는 현장 활동이기 때문에 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에 관한 건데, 이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스토리를 좀 뽑아보세요. 1, 2항에 대한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3, 4항은 불법 주차나 정차된 차량들에 대해서 뺄 수 있고, 견인차를 부를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5번째는 돈 대줘라, 시도지사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뽑으시면요, 강제 처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